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벌써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전대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당대표 후보의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 발언이 또 여의도 정가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국당 전당대회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당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전체에서 보면은 오세훈 당대표 후보가 높은데 또 한국당 지지층만을 보면 황교안 당대표 후보가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전반적으로는 오세훈, 네. 당 내에서는 황교안.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일반 국민들께서는 네. 이 오세훈 후보를 좀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그런데 이번 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는 이 당원과 대의원 비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네. 그래서 당원과 대의원, 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황교안 후보가 과반 넘게 52% 정도 이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당대표는 황교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대중적이냐 아니면 당 내에서 더 지지를 받느냐 지금 그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분위기는 좋은데요. 네. 실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한테 누가 더 지지를 받느냐. 네. 그러니까 결국은 투표라는 것은 투표한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이 네. 표를 얻어야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는 오세훈이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황교안 이 후보에게 표가 많이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보여주는 이 여론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당내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황교안 당대표 후보가요, 최근에 열렸던 TV토론회에서 파격적인 발언을 해서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발언입니다. 태블릿 PC에 대해서 이게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이십니까?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많이 충분히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고 이건 잘못된 부분이 많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계시는 겁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현중 의원님,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이 태블릿 PC 얘기가 다시 또 끄집어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굳이 이 얘기를 언급을 했을까요, 황교안 후보가? 지금 이제 사실 특징적인 게 자유한국당의 3명의 후보가 다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지금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법무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법률적인 그런 상식과 어떤 그런 논리가 있는 분인데, 자, 그렇다면 태블릿 PC 문제는 물론 뭐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적인 증거였지만 뭐 다른 증거도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건 이미 수차례 걸쳐서 법원이나 또 검찰에 의해서 사실 태블릿 PC가 이거는 조작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된 상황이에요. 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무기를 싣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는 무슨 근거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네. 왜냐? 법조인이 저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그럼 본인은 뭔가 이 조작됐다는 증거와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말도 없이 아니 끝도 없이 이거는 조작됐다고 한다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이미 지금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는데 법무장관의 총리를 하신 분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뭔가 근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의도는 이거 아닐까요? 태극기 부대에 좀 지지를 얻기 위한 그런 의도 발언이 아니냐? 아무리 이런 지지를 얘기가. 얻는다 하더라도 네. 김근기가 아닌 건 아닌 거죠. 아하. 사실 어제도 보면 이 탄핵에 대해서 뭐 절차상 문제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탄핵에 무슨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법조인 출신이라면 저는 오히려 법치주의라든지 이런 데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네. 자꾸 이렇게 인기 영합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네.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 표 한 표가 중요한가 보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할 겁니까? 글쎄요. 그럼 다시 묻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비난 목소리가 엄청 높아지고 있죠. 태블릿 PC 발언에도. 비난을 한다기보다는 저기는 좀 황망해하는 그런 분위기죠. 황당해한다? 네, 황영표 원내대표가 가짜뉴스 등에서 이런 가짜뉴스가 없는데 이걸 네. 어떻게 전당대회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의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법조인 출신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네. 반응들이 나오고요. 아마 그렇겠죠. 좀 전에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이게 내가 지금 대사라고는 하지만 네. 김지태 후보도 계속 강공을 하고 있고 네. 또 본인이 이제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약간 어정쩡하게 들릴 수 있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 절차는 맞지만 결과는 수용 못한다 했었고 소개에 또 뛰어들자마자 유영아 변호사도 또 네. 약간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좋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실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 표가 보여줬잖아요. 오세훈 후보가 왜 대중적으로 일반 전체에서는 더 지지를 받는지를 생각하셔야 될 텐데 지금 이미 유리하시다면 그렇게 쫓기는 마음으로 왜 저런 말씀을 하셔서 나중에 두고두고 어떻게 보면 좀 발목 장애가 잡힐 되는 수 말씀을 있다. 하실까 모르겠어요. 네.
저는 황교안 후보가 정치로서는 신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 신인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하. 이분이 탄핵 관련해서도 계속 입장이 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네. 뭐 질문할 때마다 조금씩 계속해서 입장이 바뀌기도 했고, 저는 그 지지자들 내에서 가장 지금 뭐 유력한 그런 지지율을 받고 있는 그런 후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금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나눠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왜 그 말씀하셨다시피 뭐 득표 때문에 지금 저런 발언을 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우리 뷔페 갔을 때도 그 처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에피타이저 쪽만 보고 그거 많이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저기 갈비 같은 거 못 먹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뷔페 가도 그런데 그 네. 큰 정치인이신데 좀 멀리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와 별도로 황교안 당대표 후보가 주목을 받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옥중 인터뷰 때문인데요. 자, 이석기 전 의원, 황교안 당대표 후보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더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석기 의원이 구속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렇죠. 이석기 의원이 그 사람은 악연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네, 속해 있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이 주무 장관이 황교안 그 후보였거든요. 네. 이 황 후보에 대해서 이석기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형적인 1980년대 공안검사다. 아하. 그러니까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이 흑백 논리에 갇힌 이념형 인간이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 후보가 이념에 갇혀 있다라고 해서 이석기 후보를 구속시키고 네. 당을 해산시켰는데 이 정반대의 똑같은 논리로 지금 황 후보를 공격을 아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석기 전 의원으로서는 황 후보자와의 과거 인연 하나하나가 뼈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난 2013년 9월 국회에서 있었던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 관련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후보자의 모습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체포 동의서 이렇게 결재를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당연히 내용은 다 검토하셨겠죠? 예, 검토했습니다. 진보당 당원들 130명이 모여서 정치 토론한 것을 지하 비밀 조직, 일명 아로라고 규정을 했는데 결성 시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체적인 결성이라든지 범죄단체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계속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관이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조직원들이 사용하던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자, 황교안 당대표 후보 대여 투쟁력이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올 때마다 당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을 본인이 언급을 하면서 이걸 바로 내가 한 거였다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요즘.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 보수 정당의 가장 중심적인 이념은 바로 법치주의거든요. 네. 결국 이제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사실은 이제 국가의 헌정을 문란케 하는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든지 또 이석기 전 의원 구속에 사실은 이거는 뭐 황교안 전 총리가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좀 정치적인 지금 자산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사실은 지금 뭐 이쪽 그 통진 이석기 전 의원 측에서는 이게 뭐 재심을 청구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9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네. 또 거기에 6년째 복역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저는 앞으로 두고 이 문제는 아마 황 전 총리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될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번째 이야기 오늘 저희가 6위로 꼽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